한국노총이 작년 9월 15일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했던 내용을 파기하고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된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5가지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도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럼 한국노총이 갑자기 이런 걸까요? 사실 갑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 9월 15일 지금 노동단체 중에서는 민노총은 아예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노총만 노동자 대표로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사정위원회를 한국노총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조 또는 제3노조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소기업 노조도 따로 포함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말로 2천만 노동자의 다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너무 손쉽게 가려고 한국노총 하나만 넣은 게 아니냐. 5%도 안 되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가 과연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대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9.15 합의라는 것이요. 서로 다르고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자세하게 의논하자면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어설프게 합의라고 내놨는데 그걸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끌고 가는 위원장도 잘못이 있고요. 노동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분명히 법제화되거나 구체화될 때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 4대 개혁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개혁이라면 어렵더라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경마 중계하듯이 생중계하면서 지금 이까지 왔다 이까지 왔다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을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공공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식에 죽을 걸 청명에 죽게 한 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4대 개혁, 공공, 교육, 금융, 노사 이런 4대 개혁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불가능하더라도 밀어붙여 가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분명히 소재 규명을 하고 끝내야죠. 그런데 4대 개혁을 군사작전하듯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타결시키다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대충 짜집기 해서 적당히 기분 나쁜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하나만한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실적주의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온 부분에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완화, 즉 이 부분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힌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은 노동계는 살이 걸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횡령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리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이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는 기업이 거의 다 망해가가지고 M&A 되거나 넘어가게 되었을 때 요즘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로자를 대규모 해고가 가능하다. 이것은 실적이 아주 나빠서 더 이상 뭐 3,000명의 근로자를 유지할 수 없다. 한 2,000명을 잘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수익, 매출, 그 다음에 부채, 자본금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정리요구는 대량의 근로자 살상이 가능해도 뭐 회사가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해고라는 거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뭐 벌금을 맞았다거나 안 그러면 뭐 횡령을 했다 이랬을 때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해고는 이와는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 이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왔습니다. 이 말 속에 근로자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재계에서는 일반 해고를 저성과자를 근무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자를 수 있게 해달라. 자, 미국이나 유럽처럼 노사 간의 관행이 오랫동안 노동투쟁 등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택도 없이 특정한 사람을 내몰라고 저성과자라든지 근무태도 불량자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노사 간의 그런 협약이나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요구로 일반 해고를 갖다가 넣는다라는 부분에 노동자 계층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놓은 초안에는 일반 해고가 가능한 대상을 공정한 평가와 이를 통한 재교육, 배치 전환 등의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 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로 규정을 했다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노동부 장관은 부당해고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고 정년 60세가 지켜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재계에서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도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재계는 저성과자라든지 한마디로 근무태고 불량자 때문에 많이 시달려서 그렇다는 재계의 요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지 못하고 정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올해 채용한 사람을 연말에 해고도 하고 들어온 지 2, 3년 안 된 사람도 한마디로 기업이 정리해고도 아닌데 그냥 맹퇴를 하라면서 압력을 넣어서 하는 재계의 그간의 행태가 지금 노동자층이 우려하거나 의심하는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는 재계를 못 믿고 재계는 무조건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간에서 일반 해고 요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의심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승인이 있을 시에만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 즉 해당 지역의 노동사무소에서 노동부 관련 지방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 몇 년간은 한 10년간 유예기간을 정부가 들어서 인정할 때만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안전지침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9월 15일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즉 이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그런 거는 왜 못했냐는 거죠. 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의 행태가 조금이라도 대기업,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뭐 안정적인 직장의 이해관계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득권 기종노조를 대변한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노조가 상당히 기득권 집단이 되어 있다라는 비판에는 저는 100% 동조하고요. 노동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양대 노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노총의 행태, 그 다음에 한국노총의 행태가 개선돼야 된다. 뭐 마치 정치로 가는 지름길이거나 제야 야당하고 끈을 대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듯이 하면서 실상은 비정규직 희생위에 소수의 정규직 노조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이런 노조의 핑계를 없애려고 했다면 좀 더
일반 해고에 관해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면서 보정하는 장치를 넣어서 이번에 일반 해고로 가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에는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도식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이 변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사용자 전형을 막을 장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시각 차이는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와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그러한 형태의 변경에 대해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부 초안에는 판례 등의 근거에 근로자를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사항에 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6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6가지가 전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조금만 의심이라도 더하려고 하는 양대 노총의 관계로 봐서는 정부가 내놓은 이런 모호한 추상적인 일반적인 부분은 통념이라는 하에서 합의가 되기는 애초 틀렸던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넣어서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모든 탈법과 위법이요. 개미 구멍만큼이라도 여지를 넣어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중에는 냇물 같은 홍수가 터져나옵니다. 그게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 제도나 법률 규제의 일반적인 행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요. 이제서 기존 노조가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부분요. 민노총, 한국노총, 특히 한국노총 협상을 하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정부 또한 이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노력은 미루고 얼기설기 엮어서 노사정 합의라고 발표하고 그래가 5개 법 통과시키려고 놓으면서 정작 중요한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디테일한 접근을 왜 안 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노사정 합의니 3자 합의니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요. 투가면 야근이나 제외하는 이야기합니다. 노사정 합의, 이해 당사자과 하는 3자 합의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너무나 무기력하거나 눈치 보거나 썩었고요. 이해관계자들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도 양보 안 하고 노조도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나라는 갈 때까지 가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